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2차 전지로 꽤나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주식회사 첨보인데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와 같이 2차 전지와 관련된 ETF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첨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파트 1 회사 기후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기업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07년도 10월 8일에 설립된 회사로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네 꼭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LCD 시가격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전자 소재,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의약품 소재와 마지막으로 정밀화학 소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 종속 회사는 두 개밖에 없는데요. 중원 신소재랑 항저우 코퍼레이션 리미티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한국 기업 데이터 정보에 따르면은 신용평가가 A 플러스로 그냥 무난한 정도의 회사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사는 충청북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인데요.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보통주는 3,500만 주, 그리고 우선주는 500만 주를 발행 가능한 주식수로 잡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만 해당이 되고 1,0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자기 주식수가 16만 5천 주, 그래서 전체 주식수 대비 1.66%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통되는 주식수는 다음과 같고, 실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1.08%로 시장에서 꽤나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주주들 분들 또는 잠재적인 주주분들께 꽤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이상률 외에 특수관계인 14인이 55.72%로 절대 다수의 주주 구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사주가 1.66%, 이 둘을 뺀 기타가 42.62%로 실제 우리와 같은 주주들이 살 수 있는 비중은 42.62%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첨보에서 어떤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발생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처음에 실제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자 소재에서 66.4%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차 전지는 두 번째로 12.2%의 매출을, 의약품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밀화학이 네 번째의 매출액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 부문별로 최근 3년 동안 K거 기준으로 어떠한 성장세를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제 마이너스 6.9%로 역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차 전지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19.8%로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에서 국내와 수출의 비중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국내와 수출의 비중이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한 수준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소재를 좀만 살펴보면은 국내보다는 수출에서 더 큰 비중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인데요. 사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첨부에서 하는 사업 분야는 크게 네 꼭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CD 시가격 첨가제와 올레드,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소재에 필요한 전자 소재가 전체 매출의 66.4%를 가져가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첨가제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 중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액상 정밀 화학 제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소재에서는 전해질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체 매출의 12.2%라고 설명을 드렸고, 리튬 이온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중간체인 의약품 소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10.4%로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유기화학물, 결핵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각종 약품 중간체를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밀화학 소재가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6.2%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화학 제품을 사용하여 유리의 강도를 높인 강화유리 및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화합물 등과 같은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질산 칼륨과 질산 리튬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전자 소재는 당연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장의 팽창과 수요처의 출현,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 대비 매우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의 급여,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상각은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그 비중이 16.6%로 낮은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변동비의 성격이 강한 원재료의 사용에 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56.8%로 첨보라는 회사는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성격이 높은 비용적인 특성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원재료가 어느 정도의 가격 추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봐야지 이 회사의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조금이라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원재료 HCPS 같은 주 원재료 등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2019년도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소폭으로 다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가동률이 86.59%고 2차 전지 소재는 88.1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차 정보를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대차 정보가 약 5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체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보면은 실제 대차 잔고 주수의 비율은 한 5.02%로 조금은 높은 수준의 대차 잔고 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보면은 자본금은 36%씩 성장을 했고 자본은 29%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16년도를 보면은 자본금이 11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를 보면은 51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증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자의 폭이 매년 36%씩 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자본을 계속해서 찍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 자본은 29%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는 증자를 해서 벌어들인 모아들인 돈이 더 크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자, 즉 자본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는 상대적으로 덜 높은 수준의 매년 1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산은 매년 26%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자본금이 51억 원일 때 부채는 362억 원, 그리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2245억 원이 돼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우리가 20%를 기준으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간다, 아니다 라고 판가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했지만 19.4%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 영업이익률이 또 하락을 해서 3년 연속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추세는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액은 매년 21%씩 성장을 할 때 영업이익은 18%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부터 19년도까지는 20%가 되지 않던 매출채권 비율이 2020년도와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가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제가 좋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할 때에는 매출채권의 비율이 높아도 그것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실제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만약에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흑자 도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의 추이는 꾸준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을 비교해 보면은 매출액의 성장폭보다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성장폭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인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서 실제 회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재고자산의 실제 K거 기준으로 성장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0%가 넘는 유형 자산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형 자산의 비중은 1%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유형 자산의 비중이 매출의 증가와 함께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2차 전지로 회사의 큰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증설로 인해서 이렇게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무형자산의 비중을 살펴보기 전에 실제 증감률을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17%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각각 19%, 14%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구개발 비용을 살펴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무형자산에서 얼마만큼 개발비를 계상시켜서 비용을 적게 털어내는지, 더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를 계상시킨 것은 전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최근에 3분기에 대한 실정이 나와서 최근 4분기의 기준은 2021년 3분기까지라는 점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은 매년 21.2%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높은 22.1%씩 성장을 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18.1%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익보다는 낮은 17%씩 성장을 해서 매출 총액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18.2%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에서 더 큰 플러스를 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년 22.2%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매출액부터 해서 당기순이익까지 15%가 넘어가는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은 회사가 성장 궤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년치 배당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6년부터 18년도까지는 주당 배당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9년도와 20년도에는 각각 주당 배당금이 300원씩 지급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을 봐도 10.79%로 전체의 이익의 10.79%만 배당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이 0.16%인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주당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주주 친화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2.10%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배당주로서는 가져가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주당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274억 원인데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91억 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당기순이익은 418억 원이나 되는 전년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85억 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계산은 조금 힘들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당기순이익은 매년 22%씩 성장할 때 첨보의 주가는 37%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너무나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2020년도에는 191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TTM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85억 원이 됐고, 그 기간 동안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큰 509억 원을 투자한 것을 알 수가 있고, TTM 기준으로는 517억 원을 투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19년도부터 마이너스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추세로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가 상승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추세가 이렇게 큰 주가 상승률을 보기에는 이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하락 추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주당 34만 5,200원인 첨부의 주가가 52주 최고에는 36만 7,100원이었고, 현재는 그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34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무려 3조 4,520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 시장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첨보는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수익률도 훨씬 좋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한번 나눠서 첨보라는 기업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어느 추세를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18년도에는 25.5%의 ROIC가 19년도에는 19.83%로 떨어졌고, 2020년도에는 15.55%로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491억 원으로 실제 이 회사를 다 청산하고 났을 때 남는 돈은 491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첨보라는 기업이 ROE라는 축과 유보금이라는 축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 유보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ROE는 나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첨보는 비사분면 어딘가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적정 주가를 S림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34만 5,200원인데요.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이고 2019년도 14.49%의 ROE를 발생시킨 것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4만 원, 2021년도에는 4만 6천 원, 2022년도 예상은 6만 1천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는 많이 아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S림 기준으로는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첨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주당 배당금이 300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수익성을 보면은 ROE가 2019년도에는 19.83%, 20년도에는 15.55%로 영업 성격의 ROE가 조금은 하락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고, 잉여 현금 흐름 또한 큰 폭의 하락 추세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은 아직 크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실제 현금성 자산은 135억 원, 회사 청산 시에는 491억 원으로 플러스이지만 회사가 3조짜리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재무 건전성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 의견인데요. 기업의 방향타를 바꿔가는 첨보이지만 너무나 빠른 주가 상승으로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5년 동안 캐펙스는 18%씩 성장했고, 전자 소재 중심에서 2차 전지 소재 중심으로 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첨보입니다. 실제 계획을 보면은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 0.4만 톤이었던 전해질과 첨가제 사업을 2.7만 톤으로 거의 8배가량 늘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놓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실제 2023년이 되면은 전해질 첨가제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에 전해질 첨가제 매출이 100억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은 2년 내에 10배가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첨보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